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에 급락세를 나타내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비슷한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강보 합세를 보입니다. 3,157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0.52%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1,043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0.78%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77,2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합니다. 107,5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빠집니다. 0.25%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401,5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 강세를 보입니다. 936,0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4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1,7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파란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SDI는 0.66%의 약세를, LG화학은 2.04% 더 크게 빠지면서 삼성 SDI와 다시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0.81%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현대차는 0.72%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21만 500원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3.8%의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27만 3천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만 4,3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5만 4,200원에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44만 4,600원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고요. HLB도 3%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만 3,1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1%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8만 4,3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강보 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NF 역시도 강보 합세 보이면서 15만 4,5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42만 6,400원의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고요. CJ는 3% 넘게 올라줍니다. 6만 6,2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0.76%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7만 9,2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는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들을 좀 차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래도 요즘은 주가 추이가 좋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약 21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활동, 그리고 협력회사 체감도 등을 평가해서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삼성전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도입된 2011년부터 유일하게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기업인데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취득한 기업에 부여하는 최우수 명예 기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낸드 업황 변동성 확대 예상이라면서 투자 의견 유지의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만 원입니다.
주가를 눌러왔던 모바일 부분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서버 수요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PC 부문에서의 수요 부진이 디램과 낸드 업황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메모리 업황 부진과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언택트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증권가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2020년 동반 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투자에서 관심을 모았던 기업인데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자동차 업체 중 처음으로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양도했습니다. 테슬라보다도 빨리 출시를 한 건데요. 이 전기 트럭에는 삼성 SDI에서 제작한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전기 트럭의 이미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을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매듭지을 임시주주총회가 내일 열립니다.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여전하고요. 2대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도 물적 분할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의 지분율이 낮고요. 물적 분할의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기관 투자자들도 적지는 않아서 분할안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임시주총회 안건은 정관 변경과 분할 계획서 승인 두 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각각 SK배터리와 SKEMP로 분사할 계획인데요. 단순히 물적 분할 방식으로 SK이노베이션이 이 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만 9천 원을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배터리셀 합작 공장 건립에 나섰습니다.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해서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이 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는 배터리셀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합작 공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15만 대분 이상에 달하는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도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지주사 합병 이슈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 케어홀딩스와 셀트리온 스캔큐어를 흡수 합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 홀딩스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단일 지배구조가 갖춰지면 일가 몰아주기인 논란이 해소가 되고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HLB 그룹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은 어제 G3 BNT 인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G3 BNT는 4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와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HLB 그룹주들은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 G3 BNT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주가를 살펴보시면 HLB 생명과학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2만 1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G3 BNT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면서 그래도 0.6%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6,8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8,500억 원을 투자해서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합니다. 올해 분기별로 자사주를 배정을 하고요. 내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정 규모를 2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직원 1인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시젠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아이폰 신제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컸던 탓일까요? 실망감으로 변해버린 이 시장 속에서 아이폰 관련주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주가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의 종가 상황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한번 종가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5.27%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1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폰 13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폰 12보다 나은 배터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무게가 늘어났고요. 예상했던 내용에 그쳤다는 점이 실망감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혁신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또 TSMC의 칩 가격 인상에도 라인업 가격을 아이폰 12와 동일하게 발표한 점은 실적에 대한 부담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외관에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애플의 주가가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서서 보신 LG이노텍의 경우에도 5%대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이어서 BH도 보시면 5.5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19,500원의 종가를 썼고요. 마지막으로 더구전자까지 보겠습니다. 더구전자는 4.69%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53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양대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습니다.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상황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5%의 강세로 3,15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49%의 오름세로 1,042.79포인트의 종가를 썼는데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52%의 오름세로 77,000원의 종가를 썼습니다. 뒤를 이어서 있는 SK하이닉스는 전거래 종가와 동일하게 107,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약보합권에 들었습니다. 0.5%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400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93만 6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56%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7만 1,8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21%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2만 2,500원의 종가를 썼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삼성 SDI는 0.6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5만 원의 종가를 썼고요. LG화학은 2% 넘게 빠졌습니다. 71만 8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20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3%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27만 2,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외국인 투자자만이 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로 3거래를 연속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2,986억 원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1,424억 원, 개인 투자자는 1,764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감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모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1만 4,300원의 종가를 썼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3.77%까지 올라줬습니다. 15만 4,3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은 1.8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4만 4,9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HLB도 3%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6만 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펄어비스는 1%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요. 8만 4,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는 빨간불을 켜줬는데 보합으로 결국에는 마감했습니다. 7만 2,400원에 종가를 썼고요. LNF는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는 3%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2만 6,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제는 3% 넘게 올랐습니다. 66,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알테오제는 0.76%까지 올라주면서 79,2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샀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팔았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237억 원, 개인 투자자는 5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1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423억 원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대시장 그래도 오늘 강보합권에 들면서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도 이 기세를 이어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